장수의 과학고기를 먹는 사람이 오래 사는 이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건강 상식을 완전히 뒤바꿀 충격적인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나이가 들면 고기를 줄여야 한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런데 일본 의학계의 권위자 시바타 히로시 박사가 2만 명의 고령자를 2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는 우리의 상식과 정반대였습니다. 고기를 적극적으로 먹은 사람일수록 뇌졸중, 치매, 우울증 발병률이 현저히 낮았다는 거죠. 더 놀라운 건 100세 이상 장수자들 중에 채식주의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장수의 진짜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의학적 근거와 생화학적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왜 고기가 장수의 열쇠인지, 그리고 어떻게 올바르게 섭취해야 하는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역사적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인류의 유전자는 4만 년 전부터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평균 수명 50세를 넘은 민족들을 보면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프랑스, 스웨덴, 미국 등 모두 육식이 보편적인 국가들이었죠. 일본의 경우는 더욱 명확합니다. 일본인의 평균 수명이 50세를 넘긴 건 1947년으로 서구 국가들보다 무려 반세기나 늦었습니다. 그런데 1965년부터 일본의 뇌혈관 질환 사망률이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했는데, 이 시기가 바로 쌀 섭취량은 줄고 고기 섭취량이 급증했던 때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1966년 10만 세대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역학조사에서 고기를 먹는 사람일수록 뇌혈관 질환 사망률이 현저히 낮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고기일까요? 달걀이나 생선의 아미노산 스코어도 100점으로 완벽한데 말이죠. 고기에는 다른 식품으로는 대체할 수 없는 독특한 생리활성 물질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트립토판의 보고입니다. 트립토판은 뇌에서 세로토닌 합성의 필수 전구체입니다. 세로토닌은 해피호르몬이라 불리는 신경전달물질로 결핍되면 우울증과 자살 충동이 강해집니다. 최근 SSRI 선택적 세로토닌, 제흡수 억제제 항우울제들이 각광받고 있지만, 이들은 기존 세로토닌의 분해만 늦출 뿐 새로운 세로토닌을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고기 섭취를 통해 트립토판이 혈내 장벽을 통과하면 5-하이드록시트립토판을 거쳐 세로토닌으로 전환됩니다. 또한 세로토닌은 멜라토닌의 전구체이기도 해서 양질의 수면에도 필수적이죠. 둘째, L-카르니틴이 풍부합니다. 고기를 먹으면 살찐다는 것은 완전한 오해입니다. 오히려 정반대죠. 지방산이 미토콘드리아 내막을 통과해 베타산화를 통해 ATP로 전환되려면 L-카르니틴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소고기, 양고기, 사슴고기에 풍부한 이 물질이 없으면 지방 연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카르니틴 결핍은 지방산 대사 장애를 일으켜 근육 약화와 심근병증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적정량의 고기 섭취는 오히려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카르노신의 항산화 효과입니다. 카르노신 베타-알라닐-1-1-1TD는 강력한 내인성 항산화제로 활성산소종 ROS 제거와 지질 과산화 억제에 탁월합니다. 특히 LDL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막아 동맥경화 진행을 억제하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노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당화체 동산물 AGE 형성도 억제의 혈관 건강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넷째, 햄철의 높은 생체 이용률입니다. 철분 결핍성 빈혈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영양 결핍증입니다. 식물성 철분 노넴 아이언은 생체 이용률이 5-15%에 불과하지만 고기의 헤모글로빈과 마이오글로빈에 포함된 햄철 아이언은 15-35%까지 흡수됩니다. 또한 식물성 철분은 피틴산, 폴리페놀, 식이섬유 등에 의해 흡수가 억제되지만 햄철은 이런 억제인자들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섯째, 단일불포화지방산의 균형입니다. 고기의 지방산 조성은 포화지방산, 단일불포화지방산, 다가불포화지방산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올레산 올레익 애시드가 풍부한데, 이는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면서도 HDL 콜레스테롤을 유지하는 이상적인 지방산입니다. 고기 섭취의 장점을 정리하면 완전 단백질 공급으로 근감소증 사르코페니아, 예방 뇌, 건강 유지를 통한 인지기능 저하 방지 철분 결핍성, 빈혈 예방 면역기능 강화, 상처 치유 및 조직 재생 촉진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사항도 있죠. 과도한 섭취 시 포화지방산 과다로 인한 심혈관계 부담 가공육의 경우 질산염, 아질산염으로 인한 발암 위험, 조리 방법에 따른 이형아민, 헤테로사이클릭 아민 생성 가능성, 개인별 소화 능력과 신장 기능 고려 필요성 등입니다. 그럼 채식주의자는 정말 단명할까요? 시바타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일본에서 실시된 모든 장수자 조사에서 채식주의자는 단 한 명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우연의 일치일까요? 1930년대 일본의 식생활을 보면 전체 단백질 중 동물성,
단백질 비율이 겨우 10%였습니다. 이때 평균 수명이 50세 미만이었다는 것은 채식, 위도 식단의 한계를 보여주는 역사적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채식주의자 중에도 장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장수 비결은 식생활보다는 스트레스 관리, 규칙적인 생활, 강한 신념 체계 등 다른 요인들이 더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양학에서 단백질의 질을 평가하는 가장 정확한 지표가 아미노산 스코어입니다. 이는 인체가 요구하는 필수 아미노산 조성과 얼마나 유사한지를 나타내는 수치죠. 달걀, 고기, 생선은 100점으로 완전 단백질입니다. 콩은 86점으로 라이신이 부족하고 정백미는 65점으로 라이신이 심각하게 부족합니다. 밀가루는 44점으로 라이신, 트레오닌이 부족하죠. 여기서 주목할 점은 나무통 이론입니다. 단백질을 여러 나무판으로 만든 통에 비유하면 각 판은 서로 다른 필수 아미노산을 의미합니다. 물은 가장 낮은 판의 높이까지만 고일 수 있죠. 즉, 한 가지 아미노산이라도 부족하면 전체 단백질 이용률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식물성 단백질의 한계점은 불완전 아미노산, 조성 낮은 생체 이용률, 소화 흡수 방해, 요소 다수 존재, 비타민 B12, 철분, 아연, 칼슘 등 미량 영양소 결핍 위험 등이 있습니다. 보완 방법으로는 락토마이너스 오브 베지테리언으로 유제품과 달걀을 포함하거나 페스코 베지테리언으로 생선까지 포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백질 조합으로 콩과 곡류 등으로 아미노산을 보완하고 비타민, B12, 철분, 아연 등 보충제를 필수로 섭취해야 합니다. 이제 체중 관리와 장수의 상관관계를 보겠습니다. 21세기 들어 대사증후군 퇴치 열풍이 불면서 마른 것이 건강하다는 인식이 퍼졌습니다. 하지만 실제 연구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미국에서 실시한 대규모 코호트 연구에서 BMI와 사망률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유자형 곡선을 보였습니다. 사망률이 가장 낮은 BMI 구간은 서구인의 경우 BMI 25-29로 과체중 범위였고, 동아시아인은 BMI 24-27로 정상 상한선에서 과체중 범위였습니다. 일본 비만학회가 제시하는 이상적인 BMI 22에서 장수한다는 연구 결과는 아직 단 하나도 발표된 바 없습니다. 체지방은 단순한 에너지 저장고가 아닙니다. 내분비 기관으로서 다양한 호르몬을 분비하죠. 아디포넥틴, 에디포넥틴은 인슐린 감수성을 증진시키고 항염작용을 하며 혈관 보호 효과와 지방산 산화를 촉진합니다. 렙틴, 렙틴은 식욕 조절, 에너지 대사 조절, 면역 기능 조절을 담당합니다. 체지방이 부족하면 이런 호르몬들의 분비가 감소해 대사 기능이 저하됩니다. 또한 지용성 비타민 A, D니 K의 저장고 역할도 하죠. 시바타 박사는 진짜 노화를 체중 감소가 시작되는 시점으로 정의합니다. 이때 혈중 알부민 감소로 영양실조 지표가 나타나고 총 콜레스테롤 감소로 호르몬 합성능이 저하됩니다. 헤모글로빈 감소로 산소음 반응력이 저하되고 혈중 유산 감소로 항산화 능력이 저하됩니다. 40년 전에는 평균 65세부터 이런 변화가 시작됐지만 현재는 75세, 여성의 경우 85세까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는 영양 상태 개선과 의료기술 발달의 결과죠. 이제 올바른 식사법을 보겠습니다. 채소는 반드시 익혀서 드세요. 중국 전통의학에서는 음식을 성질에 따라 분류합니다. 운성으로 단호박, 파, 피망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양성으로 토마토, 오이무, 가지는 몸을 차게 합니다. 평성으로 양배추, 당근, 양파, 버섯은 중성입니다. 하지만 성질과 관계없이 모든 채소는 익혀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생화학적 근거를 보면 식물의 큐티클층 파괴로 영양소 흡수율이 증가하고 셀룰로스 연화로 소화 부담이 감소합니다. 옥살산, 타닌 등 항영양소가 감소하고 라이코펜, 베타-카로틴 등 항산화 물질의 생체 이용률이 증가합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소화효소 분비와 위산 분비가 감소하므로 생채소는 소화 불량과 영양실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구강 기능은 단순한 소화의 첫 단계가 아닙니다. 전신 건강의 바로미터죠. 저작이 전신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뇌혈류 증가로 인지 기능이 향상되고 신분비 촉진으로 구강 pH가 중성화됩니다. 소화효소 분비가 촉진되고 안면, 근육 강화로 표정근이 유지됩니다. 저장력이 약해지면 연한 음식, 당질 위도 섭취가 증가하고 단백질, 식이섬유 섭취가 감소합니다. 영양 불균형으로 근감소증이 가속화되고 구강세균 증식으로 폐렴 위험이 증가합니다. 치주질환은 단순한 구강 문제가 아닙니다. 구강 내 세균이 혈류를 타고 전신에 퍼지면서 심혈관 질환, 당뇨병, 치매 위험을 높입니다. 운동과 영양은 따로 생각할 수 없는 한 묶음입니다. 단백질 없는 운동의 위험을 보면 근단백질 분해가 합성보다 많아져 음의 단백질 균형이 됩니다. 코티솔 분비가 증가해 면역력이 저하되고 근육량 감소와 기초대사율이 저하됩니다.
올바른 운동 마이너스 영양 조합은 운동 전에 탄수화물로 글리코겐을 보충하고 운동 후 30분 이내에 단백질 20-25g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류신이 풍부한 유청 단백질을 권장하고 비타민 D와 칼슘으로 골밀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운동 강도보다는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매일 5,000에서 6,000보 걷기, 75세 이상은 4,000에서 6,000보가 적당합니다. 이제 잘못된 건강 상식을 바로잡아 보겠습니다. 고기보다 생선이 좋다는 오해부터 보죠. 단백질질만 보면 고기와 생선 모두 아미노산 스코어 100점이고 생체 이용률도 거의 동일합니다. 차이점은 지방산 조성인데 생선은 EPA, DHA 등 오메가-3가 풍부하고 고기는 포화지방산과 단일불 포화지방산이 균형을 이룹니다. 실제로는 상호 보완적입니다. 생선은 혈관 건강과 뇌 기능 향상에 좋고 고기는 근육 유지, 철분 보충,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둘 다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오래 살수록 아픈 기간이 길어진다는 편견도 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1995년 후생노동성 조사에서는 평균 8.5개월간 와상 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이는 요양시설 환자들을 중심으로 한 편향된 결과였습니다. 실제 지역사회 조사 결과를 보면 사망 직전 와상기간 2주 미만이 38.2%, 한개월 미만이 과반수 이상, 자립생활 유지하다 사망한 경우가 12.1%였습니다. 압축적 이완 이론 컴프레션 오브 모르비디티를 보면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한 사람일수록 질병기간은 짧고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합니다. 이제 연령별 맞춤 영양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65-74세 정기 고령자는 단백질을 하루 체중 1kg당 1.2g 섭취하고 근력운동을 2-3회 하며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정기 건강검진으로 질병을 조기 발견해야 합니다. 75-84세 후기 고령자는 단백질을 하루 체중 1kg당 1.2-1.5g 섭취하고 걷기 운동을 중심으로 하며 낙상 예방에 집중하고 복용 약물을 정리해 폴리파마시를 방지해야 합니다. 85세 이상 초고령자는 단백질을 하루 체중 1kg당 1.5g 이상 섭취하고 유연성과 균형 감각 운동을 하며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연하곤란 방지를 위한 구강관리를 해야 합니다. 실천 가능한 장수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달걀 2개 스크램블로 단백질 14g를 섭취하고 통곡물 토스트 1조각, 시금치 버터 볶음, 우유 1컵으로 단백질 8g를 추가로 섭취하세요. 점심에는 소고기 미역국으로 소고기 100g에서 단백질 26g를 섭취하고 현미밥 반 공기, 구운 야채로 당근, 애호박, 브로콜리, 김치를 드세요. 저녁에는 연어구이로 연어 120g에서 단백질 25g를 섭취하고 두부된장국, 취나물 무침, 보리밥을 드세요. 간식으로는 그릭 요거트와 견과류, 치즈와 과일, 콩조림을 드시면 됩니다. 주의해야 할 식품들도 있습니다. 피해야 할 것들로는 과도한 가공육 하루 50g 이상, 고온 조리로 만든 탄 부분, 생육회는 감염 위험이 있고 과도한 알코올 하루 1-2잔 초과는 피해야 합니다. 좋은 조합들로는 고기와 마늘, 양파를 함께 먹으면 황화합물로 발암물질을 억제하고 고기와 브로콜리는 설포라판으로 해독을 촉진합니다. 고기와 토마토는 라이코펜으로 항산화 효과가 있고 철분식품과 비타민C는 흡수율을 증진시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겨온 건강 상식들이 얼마나 많이 틀렸는지 놀라우셨을 겁니다. 나이 들면 고기를 줄여야 한다. 마른 게 건강하다. 채식이 무조건 좋다는 믿음들이 실제로는 장수를 방해하는 요인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극단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고기만 먹으라는 것도 채소를 무시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과학적 근거에 바탕한 균형 잡힌 식단과 생활습관이 핵심입니다. 장수의 핵심 원칙을 정리하면 첫째,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하루 체중 1kg당 1.2-1.5g 적당합니다. 둘째, 체중 관리의 새로운 기준으로 BMI 24-27을 유지하세요. 셋째, 채소는 익혀서 다양하게 드세요. 넷째, 운동과 영양의 완벽한 조합을 만드세요. 다섯째, 구강 건강이 전신 건강의 시작입니다. 여섯째, 사회적 연결과 정신 건강을 유지하세요. 여러분의 부모님, 조부모님께 이런 정보를 전달해보세요.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이런 원칙들을 실천해 나간다면 우리 모두 건강하고 활기찬 100세 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건강한 장수는 선택이 아닌 과학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과학적 근거에 바탕한 진짜 건강관리를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과의 공유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께 전달하는 것, 그것도 장수의 한 방법이니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구체적인 연령별 운동법과 영양 보충제에 대해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세요.